매주 화요일 이 시간 만나는 분입니다. 민권센터의 김갑송 국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찍 오셨어요. 뭐 일찍 와도 소용이 없네요. 벌써 10시 39분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제가 오늘 음악 하나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이 위해서. 괜찮아요. 오늘 네. 투표일이에요. 네, 투표하셨어요? 오늘 저는 어제 우편 투표로 재통에 넣었습니다. 네. 오늘까지 소인 찍혀야 되는데 네. 아주 그 절묘하게 하루 전에 네. 딱 넣으셨구나. 네. 그거 되게 어렵다고 그러던데 뭐 하나만 그- 살짝 틀려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오늘은 그걸 설명드려도 이미 늦었으니까 근데 네, 이 굉장히 하여튼 불편하게 돼 있어요. 좀 그렇죠. 네. 그거 그리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 무슨 뭐 숨은 그릇 찾기 하듯이 어려운 게 많아요. 어려운 게? 그래서 저도 어제 뭐 몇 번 해봤는데 쉽지 않구나. 밖에다가 봉투 밖에다가 사인하고 날짜 쓰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봉투를 또 다른 봉투에 넣어야 돼요.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넣고 그냥 우체통에 넣으면 발송이 안 되고, 안 되고 또 그 새로운 봉투 안에 넣어서 봉해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어르신들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거 투표 용지도 그래서 제가 어제 봤는데 역시나 언제나처럼 너무 길고 이게 이렇게 길어요. 예, 그리고 하여튼 미국에 왜 이렇게 길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가 이게 영어 저 같은 경우 받는 게 영어, 한국어, 중국어가 다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길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네. 미국은 그럼 할 수 없다. 한국 하여튼 여러 가지로 투표용지 생각을 투표하기가 했는데 투표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러면 오늘 투표장에 직접 가시는 분들도 그렇게 긴 걸 받으시는 거예요? 받는 거는 똑같죠. 받는 건. 그러면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겠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아까 보니까 뭐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도 그때 한번 했고, 설명 주신 예. 거 이거 또 까먹으실까봐. 네, 그래서 뭐 당연히 후보들이야 찍으시겠지만, 그쵸. 요거 그래서 동의 표시하셔야 되잖아요. 저 이제 민권센터로 주로 전화가 많이 오는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네, 좀 설명드릴게요. 네. 제일 이제 많이 질문 오는 게 투표해도 되나요?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진짜요? 네, 그게 제일 많아요. 투표해도 되나요? 예, 저 무슨 시민권자인데 투표해도 되나요? 아.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유권자 등록이라는 걸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그치. 유권자 등록하셨나요? 그러면은 예, 예. 거의 90%가 이제 유권자 등록 안 했는데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미 10월 중순에 이번 11월 끝났죠.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은 끝났으니까 못해요. 못 하시는데 제가 강조하는 거 지금 유권자 등록하세요. 그러면 예, 유권자 등록은 딱 할 수 있는 등록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근데 다만 보통 한 달 전 투표가 있기 한 달 전까지 까지는 해야 유권자 되는구나. 등록을 해야 그 선거 한 달 후 선거에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조하는 게 예. 요번 투표는 못 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셔. 그렇지. 그리고서 또 다음번 선거 때 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못 하지만 그냥 오늘 유권자 등록하세요. 그렇지. 그래야 다음번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가장 그 많은 질문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집으로 날라오잖아요. 그 집으로 어느 투표소로 가라. 그러니까 우편 안내가. 투표 신청을 안 했어도 네. 우편 투표 신청을 하면 이제 투표 용지가 날라오죠. 그렇죠. 우편 투표 신청을 안 했어도 어느 투표소로 가라. 뭐 당신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 그리고 카드로 딱 만들어서 이제 보내온단 말이에요. 그럼 네. 그걸 들고 그 투표소로 가서 그 카드를 보여주면 이제 바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런데 네. 그걸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걸 왜 못 받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관이 미국의 어떤 정부 기관보다도 부실해요. 왜냐하면 예산도 적고 그 미국이 인력도 충분하지 않겠구나. 인력도 그러면. 충분하지 않고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같은 때도 브루클린에서 수만 유권자 정보가 다 날아가서 그 사람들 투표를 못했어요. 그런 경우도 생겼고요. 그랬던 것 같네요. 네. 진짜 기억나네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 과거에 투표를 그 같은 주소에서 네. 같은 거주지에서 하셨던 분들은 투표소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투표소로 가셔서 아, 아이디를 보여주고 네. 내가 유권자인데 네. 이제 못 받았다. 그러면 유권자 명부를 뒤져요. 뭐 컴퓨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종이를 뒤져요. 유권자 너무한- 명부를. 진짜 미국이 선거 시스템이 이래요, 네. 진짜.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또 자원봉사를 하시니까 그렇지. 한참 이게 찾으시겠구나. 찾으셔가지고 아 여기 있네 이렇게 되면은 그럼 투표를 할 수 있는 거고 음. 거기 또 이름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도? 그러면은 영어로 이제 프로비저널 발렛이라고 네. 한국말 하면 임시 투표예요. 네. 그걸 달라고 해야 돼요. 아. 임시 투표용지를 달라. 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하면은 네. 나중에 개표를 할 때 재확인을 해요. 아, 정관위에서 이 사람이 실제 유권자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유권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유권자인지가 재확인이 되면 네. 그러면은 이제 유효표로 인정을 해주니까. 근데 자기 표가 유효표로 인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할 기준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라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바로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하세요. 다시 얼른 해야 예. 되고.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들어온 질문이고. 그럼 만약에 내 이사했어요. 같은 뉴욕에서 뉴욕으로 이사했지만 선거 그 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확인하시려면 어디? 법적으로는 주소를 이전을 했으면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해야 돼요. 새로운 주소로. 아, 진짜요? 그것도 기한이 있어요. 그것도 아. 거의 한 선거 한 달 전쯤에 주소 변경은 그냥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하는 걸로 주소 변경이 가능해요. 플러싱에서 플러싱으로 이사했는데도 주소가 바뀌면 무조건이에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유권자 네. 등록을? 다시 주소 이전 신고를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 그걸 안 하셨으면은 사실상 유권자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안 뜨는 경우도 있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옛날 집으로 우편물이 가고 이제 뭐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확인해도 없고 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편법인데 그냥 괜찮으시겠어요? 옛날 살던 주소지에 가서. 가서 어. 그냥 거기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사를 안 한 걸로 그냥 해서 투표를 하고 그래도 대신 되겠- 뭐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긴 그리고- 하겠다. 그리고 빨리 또 유권자 등록을 다시 다시 하시고, 하세요. 주소지 얼른. 바꿔가지고. 우선은 투표를 네. 하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해야 그렇죠. 되잖아. 오늘까지 네. 어쨌든. 예. 자, 세 번째 질문은 그다음에 이제 이 투표소에 가셨을 때 아직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네. 투표소에서 뭐 통역관을 이용을 하려고 한다든가 통역관은 투표하는 거 안에까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어요. 통역 서비스나 이런 걸 받을 권리가. 네. 그런데 이제 그 간혹 가다가 그 선거관리위원들이 그런 걸 제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아직 좀 그런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하거나 또는 뭐 이 어눌한 영어로 이렇게 좀 서투른 영어로 하면 질문을 하거나 그랬을 때 유권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좀 의심을 하고 불친절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반드시 뭐 어떻게 해서든 우겨서 투표는 하시고 웃겨서 투표하시고 반드시 저희한테 신고하세요. 민권센터에다가 네, 718 460-5600으로 460 신고하시면은 저희들이 그런 이 차별 사례 네. 투표 탄압이죠, 그거는 투표를 못하게 그러니까요. 하는 네. 그 사례를 다 모집을 해서 선관위에다가 항의를 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그 어느 투표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있었다라는 걸 정확하게 집어줘야죠. 다 저희들이 하니까 신고를 하셔야 되는구나. 꼭 신고를 하셔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해서 그냥 나 하나 참고 말지 이러지 마시고 신고하시고. 네. 이정선님이 질문하셨는데 전 DMV에서 면허증 이름 바꾸면서 유권자 등록했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편물을 못 받으신 거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 그러네. 우편물을 받으셨어야 돼. 무조건 이미. 그러면 유권자 등록을 다시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을 처음을 했든 간에 아니면 주소지 바꾸면서 했던 간에 그 확인 메일이 오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참여하라고 선거 전에 거의 그런 유인물들이 오는데 한 달 전에 이제 어느 투표소로 가라고 오는데 그게 못 받으셨으면 그러면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못 받으셨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가까운 투표소로 가세요. 가셔서 우선은 해. 임시 투표를 하시는 거예요. 임시 왜냐하면 투표. 본인은 유권자 등록 분명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누락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명부를 일단 확인해보고 왜냐하면 명부에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우편물이 누락됐을 수 수도 있고 있어요. 거기에 네. 투표소에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우선은 가셔라. 네. 그 다음에 명부에도 없어도 임시 투표를 일단 하시고 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유권자 등록을 또 다시 하시고. 어, 네. 저 같은 경우 제가 직접 겪었어요. 제가 정당 이제 유권자 등록할 때 정당 가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정당을 제가 바꿨어요. 바꾸셨구나. 바꿨는데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권자 등록을 2번을 더 했어요. 그거 바꾸려고. 야, 그게 쉽지가 그러니까, 않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실해요. 그러게. 네, 부실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유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네. 뭐냐? 투표를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은 사라져요. 사라진다고요? 그게 명부에서 사라져요. 투표를 오랫동안 안 진짜.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무슨 딱 정해진 무슨 그게 없어요. 뭐 몇 년 동안 투표를 안 하면 사라진다 그치. 이런 게 그런 없고. 것도 없고. 제가 어제 전화 받은 분은 지난번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했어요. 네. 작년에 투표를 안 했어요. 네. 올해 또 안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밖에 안 되는데. 예, 그리고 인터넷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뜨는 거예요. 이분 어머. 그게. 그럼 완전 사라진 거라는 거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또 어.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도 똑같이 조언을 했죠. 가서 명단 있나 찾아보고 있으면 다행, 없으면은 임시 다시 하셔라. 투표하고 임시 투표하고. 그래 바로 유권자 유권자 등록 다시 등록하고.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실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유권자 등록도 자주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자주 하시고.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난번에 좀 잊어버리고 못 하셨다. 그럼 다시 네. 한번 꼭 확인하시고 네. 다시 한번 하실 필요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말씀 듣다 보니까 공화당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이 괜한 소리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근데 드네요. 이제 공화당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주로 이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투표할 조작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까지? 부정 투표를 한다는 거가 이제 공화당의 주된 주장인데 그런 사람은 사실 없어요. 네, 자,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약간 음모론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번 짚어주셨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무조건 뭐가 됐든 안 됐든 투표소로 우선 가셔라. 예, 가서 우선 우겨서라도 투표를 하셔라. 예. 투표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옛날에는 제가 늘 그랬거든요. 투표는 밥이다. 투표를 해야 우리가 챙겨 먹을 수 있는 밥을 챙길 수 있다. 이제 올해부터 바꿨어요. 뭐예요? 투표 안 하면 벌 받는다. 무슨 뜻이냐? 어. 뭐 미국 말고 뭐 호주나 이런 나라들 같은 데 보면은 투표 안 하면 벌금 내야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투표율이 90%가 넘어요. 그거 벌금. 괜찮다. 괜찮은데 우리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투표하는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이것도 서로 정당별로 서로 다를 거야. 예, 분명히 근데 주장이. 투표를 안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벌금 내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와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그만큼 어느 그치. 커뮤니티가 투표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서 그 커뮤니티에 더 신경을 써줄까 말까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투표를 안 하면 이 커뮤니티는 투표를 잘 안 한다. 음. 이 에스닉 그룹은 투표를 잘 안 한다. 신경을 신경을 안 쓰니까 결국은 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그렇죠. 받아야 될 걸 못 받는 거죠. 네. 우리 혜택을 네. 못 받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오늘 그래서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8시까지인가요? 뉴저지는 8시까지고 가지고 뉴욕은 9시까지. 9시까지. 네. 어우, 넉넉하네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직장 끝나고서라도 꼭 가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권센터의 김갑송 국장님이셨습니다.